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이태광 박사의 아주 쉬운 부동산과 금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는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전문가, 경영학 박사이자 부동산 박사 이태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요즘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바뀌고 있는 흐름 하나를 정말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딱딱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심지어 카드값을 나눠낼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요즘 조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금리는 3.5%까지 올라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때 이자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대출 이자만으로도 숨이 막힌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2월에 2.75%, 그리고 5월엔 2.5%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0.25%포인트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는 걸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투자에 망설이고 사람들은 물건도 덜 사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걱정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식어버린다. 그러니 이자 부담을 줄여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쓰게 만들어야겠다. 즉,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시 소비하고 다시 투자하고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좋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설명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4%면 1년에 이자로 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2%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4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 이 정도면 살만하네. 전에는 무서워서 대출 못했는데 이 정도면 한번 알아볼까? 이게 바로 심리의 변화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수요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심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집을 꼭 안 사도 되는 사람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사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바로 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 초에만 해도 금리는 3%였고요. 이건 사실상 대출받는 사람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2.75%, 5월에 2.5%, 그리고 지금 7월, 8월에도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금리 하락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오르나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금리가 내려가도 정부가 대출을 꽉 막고 있으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바닥 찍었나, 지금 사야 오르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커지면 그때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대 심리라고 부릅니다. 이 기대 심리가 커지면 이제 부동산 카페가 다시 붐비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발길이 늘고 시세 검색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가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게 또 다음 사람들이 확신이 되어 다시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은퇴자분들, 50대, 60대 분들에게는 이 금리 변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 예금이 괜찮았습니다. 연사 % 주는 상품도 있었죠. 그때는 굳이 집이나 투자 자산 안 사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 금리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줄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은행에 묶어놓으면 안 되겠다. 내 자산이 줄고 있다.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흐름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은퇴 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건물 등 특히 요즘은 강원도 같은 지역, 강릉, 속초, 동해처럼 관광도시로 변하고 있는 곳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KTX 개통, UAM 시범도시 추진,
도시 재생 사업, 관광객 증가. 이런 현실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납니다. 부동산도 이 심리 변화에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심리가 바뀌는 초기 단계입니다. 은퇴자에게는 예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자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그 흐름을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는 이런 흐름이 크게 보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변화, 심리의 이동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먼저 준비하고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부동산은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임입니다.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선 숫자보다 느낌, 정책보다 사람의 반응, 데이터보다 현장의 공기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엔 강원도에서 살아남는 부동산 투자 전략 그리고 은퇴자의 자산 분산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전문가 경영학 박사 이태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